백악관이 최신 제안한 1조 8,8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끝내기 협상을 벌이고 있어 타결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구 해고자와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여성 실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목요일 밤 11시 59분까지로 48시간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현장 열비와 지지율에서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 승자를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2020년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15일자로 최종 마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의 최신 제안인 1조 8,8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끝내기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선거 전 타결과 시행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검사 계획을 의무화하는 문제 등 세부안을 놓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혀 전격적으로 협상이 타결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 규모는 1조 8,800억 달러에 달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즉각 거부하지는 못하고 있어 전격적인 협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수요일 오전 1시간여 동안 전화 대화를 갖고 경제와 학교 등의 안전을 위한 전국적인 코로나 검사 계획 등 세부 내용을 집중 논의했으며 생산적인 대화를 목요일에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하원의장 측이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현 시점에서는 선거 전에 협상을 타결하고 실행하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각종 지원책이 지금 당장 절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At this point, getting something done before the election and executing on that would be difficult just given where we are in the level of details, but we're going to try to continue to work. We could have immediate help. 펠로시 하원의장과 무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의 최신 제안인 1조 8,8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총 규모는 1조 9천억 달러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1조 8,800억 달러를 올리면서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직접 현금 지원하되 부양자녀 1인당 500달러를 1,000달러로 올렸고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도 2,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를 고수한 대신에 9월 12일부터 소급하고 내년 1월 셋째 주까지로 제공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총규모 2조 2천억 달러를 고집하며 백악관의 새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였지만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CNN 등 우호적인 언론들로부터도 수백만 명이 신음하고 있는데 1조 9천억 달러 패키지는 이제 수용하라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They really need the money right now, and even members of your own. But even members of your own caucus, even members of your own caucus, Madam Speaker, want to accept this deal. $1.8 trillion. Congressman Ro Khanna. 다만 전국적인 코로나 검사 계획 의무화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포괄 합의 아래서 일부 시급한 지원책부터 통과시켜 선거 전에 실행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시간 여유가 없어질 경우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먼저 포괄 합의한 후에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인 PPP의 재개, 연방실업수당 소급 적용, 학교와 헬스케어 지원안 등을 개별 법안으로 통과시켜 우선 실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영구 해고자와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여성 실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현재 영구 해고자들은 38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은 240만 명이나 되며 여성 실직자들은 지난 2월 이래 265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 고용 시장의 회복이 다시 냉각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셧다운에 따른 일시 해고가 아니라 아예 영구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영구 해고자들은 38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구 해고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 발발하기 직전까지 매달 100만 아래였으나 4월에는 250만 명, 5월에는 280만 명,
6월과 7월에는 350만 명, 8월에는 370만 명, 9월에는 38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일시해고나 무급휴가 근로자들은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전체 80%나 되는 1,440만 명이었다가 9월에는 37%로 급락해 46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일시해고자들이 더 많아 일터에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아예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미근로자들이 갈수록 불어나 460만 명 대 380만 명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도 9월 현재 240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실직자들 중에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 실직자들은 새해 초에는 500만 명까지 2배나 급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대불경기였던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27주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전체의 40%까지 차지한 바 있어 최악의 기록을 깨게 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직 사태에서 여성들이 주로 치명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더 이상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아 노동력에서 제외된 미근로자들은 모두 110만 명이었는데 그중 80%인 88만 명은 여성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 확산됐던 지난 2월 1일 현재까지 265만 명이나 노동력에서 제외돼 그만큼 많이 일자리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어제 버지니아주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주정부 웹사이트가 폐쇄됐기 때문인데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모두 당초 13일로 등록이 마감됐지만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번 사태로 내일인 목요일 밤 11시 59분까지 48시간 유권자 등록이 연장됩니다. 존 기브니 리치몬드 연방판사는 실수로 케이블이 끊어져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중단돼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버지니아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이었던 화요일에 유권자들이 잃어버린 몇 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정부 웹사이트의 폐쇄는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기브니 판사는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관리들은 체스트필드 카운티 도로변 유틸리티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10GB 광섬유 회로가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랠프 노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정부가 이 특정 케이블에 대한 백업 플랜 등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행정부 측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증가하는 웹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올봄 회로가 설치됐지만 백업 회로가 주 회로만큼 크지 않아 업그레이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유권자 등록 마감일 연장을 원하는 투표권 옹호론자들과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버지니아주 공무원 모두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으로 연장됐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직접 등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마크 에링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생애 가장 중요한 선거를 20일을 남겨두고 있다며 투표를 원하는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장 발표에 대해 법정, 공화, 민주 양당 어디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권 변호사 협회는 연장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도 마감일에 컴퓨터 결함이 발생하면서 판사가 연장을 승인하도록 했는데 연장된 36시간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 등록이 연장된 사실을 대중에게 속히 알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의 한 변호사는 주 저녁에 유권자 등록 기간에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들에게는 보도 자료를 발송하며 소셜미디어에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20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상반된 유세를 벌이면서 현장 열기 따로 지지율 따로의 판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곳을 제외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세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 열기를 보면 수십 명 대 수천 명의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압도하고 있어 누가 승자가 될지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2020 백악관 레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현장 열기와 지지율에서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
대선 판세를 여전히 안개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 입원 치료와 퇴원 후 선거전에 벗기에 매일 격전지들을 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며 열정적인 지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13일에는 펜실베니아, 14일에는 아이오와, 15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지들을 매일 한 곳씩 돌면서 현장 열기와 지지자들의 열정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I am so energized by your prayers and humbled by your support. We've had such incredible support. And here we are. Here we are. We're going to finish. We're going to make this country greater than ever before. Thank you. Thank you. 이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고수하다 보니 경합지 유세에도 참석자들이 10명 내지 30명밖에는 되지 않아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팀이 처음 동반 캠페인에 나섰던 지난 7일의 애리조나 유세장에는 고작 8명밖에 참석하지 않아 지역 언론들마저 충격을 받았으며 10일의 펜실베니아 에리 유세에는 12명의 스텝까지 포함해도 20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오하이오 유세에는 차량 30대에 앉아서 듣는 청중만 있었고 오히려 후보 연설 옆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4년도를 외쳤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고도 상원선거 출마로 말실수를 하고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잦은 실수로 트럼프 진영에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for the Senate. I got in trouble when we were running against the senator who was a Mormon. 반면 조셉 바이든 후보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전국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선 승부를 판가름할 격전지들도 석권해 승리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평균한 결과 바이든 후보는 전국 지지율에서는 9.8포인트, 경합지들에서는 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특히 경합지들 중에 최대 표밭인 플로리다에서 3.7포인트, 펜실베니아에서는 7포인트, 미시간에서는 7.2포인트, 위스콘신에서는 6.3포인트 앞서고 있어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던 이들 지역만 빼앗아오면 손쉽게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열기와 지지자들의 열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지지자들이 11월 3일 선거일에 대거 몰려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지루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권하거나 우편 투표자의 사표가 나올 수 있어 최후의 승자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상당수 정치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2020년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이달 말이 아니라 15일에 마감됩니다. 가장 늦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응답은 동부시각으로 16일 오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인구조사 때는 실제 한인 인구수에 비해 집계가 적게 됐는데요.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기 위해서는 센서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2020 센서스 연방 인구조사가 마침내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센서스 인구조사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표했던 10월 31일이 아니라 10월 15일에 마감된다고 수정 발표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구조사에 응할 미국 거주민들은 15일 자정 직전인 11시 59분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하와이 시각이어서 동부 시각으로 16일 새벽 6시까지 가능하다고 센서스국은 밝혔습니다. 전화로 인구조사에 응하려 할 경우 15일 일과 시간까지 맞춰야 하는데 전화번호 1844-330-202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특히 한국어로 인구조사에 대답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1844-392-2020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인구조사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려 할 경우 1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이번 2020 인구조사는 당초 10월 5일 마감하려다가 연방법원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10월 말로 늦췄다가 데드라인이 10월 15일로 재조정된 겁니다. 2020 센서스 전국 인구조사 응답률은 현재 99.6%, 셀프 응답률은 6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스국은 아직 응답하지 않은 0.4% 수치가 소수의 집단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숫자라며 미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응답하지 않은 1% 미만의 미응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계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인구조사에서 한인들이 실제 인구수에 비해 집계가 적게 되는 인구 집단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기 위해선 센서스 전원 참여가 절실합니다. 서류 미비자, 유학생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모두 인구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민권, 영주권자인지 신분 상태를 묻지 않고 사법기관과 신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선택이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 한국어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구 원수, 주택 거주 형태 등 10개 정도의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연방의회 의석 분배, 대통령 선거 때 투표인단 수를 정하는 기초 자료이자 연간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센서스를 통해 조사된 각종 통계는 복지 혜택과 선거구 정책 등의 기준이 되므로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의 참여가 절실하며 남은 기간까지 센서스에 응답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사업체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상속하거나 또 물려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하는 것이 나올지 아니면은 트러스티를 이용하는 것이 나올지 그 차이점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노승훈 변호사를 모시고 그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사업체라든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 자녀들이나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또 가장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는지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And the number one question in the Korean community is, what do I do with my cash? What do I do with my home, my investment property, and most importantly, what do I do with my business? And really it all comes down to planning all the debts, all the liabilities, and all the profits and ownership interest through a will or a trust or some sort of proper vehicle that will protect you and your family as you move forward, especially if an emergency or health emergency such as coronavirus would affect your family or your health. So the number one recommendation or the number one question we always receive is, should I make a will? And our answer is always yes, 100%. The will can avoid so many legal problems for your family, your spouse, your childre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And it can really tell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exactly where you want things to go and how it should be protected, and make sure that they get the benefit of it instead of you losing so much of it to taxes and legal fees and everything before it even gets to your family. So it really is the matter of how much money or how much value you can pass along. The trust would be the next stage of how you protect your wealth and your assets. For Korean people, since you own a home, typically there's a good bit of cash, and since you are typically in the Korean community dealing with some sort of business interest, whether you're running a small business, whether you own a small business, there's always issues of leases, credit line, things that you've borrowed, even something as simple as a care, where you've been paying monthly money into it and you haven't even received the money back. What happens to all these things? And most importantly, not only what happens to these things, but who goes and handles this for you? Who is going to collect the money? Who's going to account for the money? Who's going to pay certain people back? All of these things need to be handled before the emergency occurs. So, even through the will and through the trust, there is always a portion where you designate somebody that you trust. It could be your spouse, it could be your children, it could be a friend, but you have to have a personal representative designated who knows what you want, who knows where things are intended to go, and who knows exactly
the people and businesses and family members he needs to contact to make this happen. Now, moving forward with that, it's as easy as sitting down with us at our law firm and discussing, this is everything I have and this is how I want to maximize how much money goes to certain people in my family and certain people in my community. 한인 사회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샘플 중에서 어떤 거는 그래도 뭐 유언 상속, 위를 통한 것이 가장 좋을 거나 아니면은 또 트러스티를 지정하는 게 나을 것인지 이제 그런 약간 예를 들어서 레코멘드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럼 그 텍스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좀 차이점을 갖고 레코멘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The trust is always the better answer, and almost always. But a will is very, very simple and it's basic. If I pass away, where do I want things to go? And that's easy to understand. If I die, what happens to my car, my house, my bank account? Now, the problem there is, well, all of these things get filed in the will and have to go to probate, and you have to open an account,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through the court system to make your directions come true. A trust actually takes care of things outside of the will. So if I own a house, or for in the Korean community, usually it's going to be a business. If I own a business with a partner and we borrowed a lot of money on it and I put that in a will, then the will and then the business and everything goes into the will when you die, and it has to be processed there, it has to be accounted for. If you put it into a trust, it never has to go through a will. And you actually get to determine in advance of emergency or your passing what happens through the trust exactly with the estate. So a trust is actually a cleaner way and a better way of making everything transfer upon passing. The will gets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because of the way you have to file it.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상속하는 거와 살아계실 때 증여라고 그러는데 이 세율의 차이가 세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디퍼런스 before die or after die에 물려주신 거를 그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ax that you're subject to pay, and the answer is always you should take care of those transfers now. The tax code allows for certain types of gifts and cash transfers while you are alive every year. It also allows for a bulk transfer during your total life. So those are all things that we actually work with our clients and CPAs and financial advisors to figure out what would provide the best tax benefit and what would actually allow you to transfer as much money as possible tax-free under the guidelines.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당히 uncertain period right now. 그래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주실 게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You know, our advice to clients is making a will and a trust is so simple. It's just something that in the Korean community, maybe it sounds complicated, or maybe it's something that people have a bad impression of because they don't want to go. It's like going to a dentist, right? Nobody wants to go to the appointment, but you have to go. When you actually make the phone call and come to our office, you'll realize it's a very easy consultation. It's just a matter of talking about with your lawyer the things that are already on your mind. What do you have? Where do you want it to go? And what's the most efficient way to get it to your family and the people you care about? So I would really tell anyone who's interested or has been thinking about it, it is a lot easier of a process than people make it to be. Just making a quick phone call and having a very fast consultation is definitely the easiest way to go about this.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